제 이름은 이복실입니다. 지금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여성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지위가 전 세계적으로 몇인지 나누어 보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144개 국가 중 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순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18위입니다.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별로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순위가 낮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건강, 문화, 정보 부분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특히 대표성, 여성의 참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위가 낮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제일 맨 밑에 있습니다. 여성 임원은 2.3%, 3% 미만이고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40%,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여성 인력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는 진입의 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인력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진입의 기회는 그나마 다른 측면보다 많이 양성평등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이 맨 위로 많이 올라가 있죠. 하지만 고위직 진출 부위로 보시면 굉장히 이 선이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낮고요.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력 단절 현상들이 뭐 임신, 출산, 육아, 가사의 그런 부담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는 그러한 그 재진입의 기회도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성 정책을 어떤 측면에서 보강해야 될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룹별로 그룹핑한 여성 임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보더라도 여성 임원 비율은 굉장히 뭐 1.9%, 45개국을 비교한 숫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1.9%고 그 코스닥 상장사 여성 임원 비율 3.5%, 공공기관은 이제 8.6%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 상임이사 비율만 봤을 때는 뭐 3%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2015년 통계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 통계를 하더라도 별로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좀 취업 시장에서 여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성의 대표성이 낮나 하는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대 경제활동 여성들의 참가율을 보면 남성들보다 훨씬 높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남성은 61%인데 반해서 여성은 62%,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 남성의 군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30대에 가서는 남성은 93%,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은 50%로 확 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역전되면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임신, 출산, 육아, 가사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업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진입을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이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렇게 취업시장에서 여풍은 일고 있고 공정한 진입의 기회는 보장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맥킨지에서 나온 통계인데 현재 고위 리더 10명 중 1명만이 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0%의 남성은 여성들의 리더십 역할 참여가 적절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이제 그런 편견들, 고정관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28%의 여성도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시장의 여풍은 불고 있지만 실제로
대표성에 진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진에서 오는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남녀 중심적 회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직원은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또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적 관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여직원은 리더십이 떨어진다. 25%. 여직원에 대한 관리자들의 신뢰도가 낮다. 이게 25%. 또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6.9%. 이런 식으로 좀 여성에 대한 그 차별적인 관념들이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를 결정할 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또 보이지 않는 또 여성에 대한 장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식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진의 인식들은 아직도 여성은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걸 우선시해야 된다. 자, 53.8%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러면 이런 장벽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경제 참여가 필요한가? 왜 여성들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양성평등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지기 위해서 여성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경영 참여 확대는 한마디로 기업을 위한 굿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여성 인력의 노동 참여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또 현상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율을 보면 1이 안 됩니다. 0.8대에 를 나타내고 있는데 점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다 보면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여성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양성평등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굿 비즈니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여성의 참여, 그리고를 통한 다양성의 증진에 있고 또 하나는 인력풀을 넓게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지금 활용해야 된다.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2025년까지 전 세계 GDP 28조 달러가 증가한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킨지에서 한 연구는 이제 매년 맥킨지가 젠더 매터라는 그런 레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 경영진의 여성 참여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과에 특화돼서 보면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도 벌써 10년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상 증가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3,000달러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LG경제연구원에서도 미래 지식경제에서 다양성은 새로운 관점 교류로 긍정적인 경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67.2%.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승진에서의 차별적인 그런 관념도 있지만 그래도 여성 인력을 써보고 나니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 통계는 높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는 상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맥킨지에서 발간한 그 젠더 매터 속에 있는 그 통계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성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과가 높다. 자기자본 수익률, 영업이익률 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되겠는데요. 네, 여성이 왜 참여해야 되냐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성의 참여 문제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극복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 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활약 추진법을 이제 시행을 해서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그런 여성 임직원 비율들을 변화들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총리실 주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면 여성 인력 활용이 높은 기업들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일본 공적연금 같은 일본 공적연금의 그런 여성 인력 활용을 잘하는 기업들한테 1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균형에 따라서 기업 순위를 매기고 그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금융의 흐름을 통해서 여성 인력을 활용을 높이는 그러한 새로운 또 시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당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국의 여러 나라 정책이 있지만 가장 획기적이고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당제입니다. 상장 기업에 대한 할당제, 제가 한번 통계를 쭉 내봤는데요. 이스라엘 1999년부터, 노르웨이 2003년부터, 스페인 2007년부터, 프랑스 2010년부터, 이탈리아 2011년부터 이렇게 상장 기업의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할당제는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주별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여성 참여가 부족해, 여성 임원이 부족해, 그래서 문제야.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여성이사 임원 할당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한 거이고요. 이거는 슬라이드를 참고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할당제 얘기만 나오면 또 역차별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 임원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당제를 한다면 이게 거꾸로 보면 남성에 대한 이게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할당제와 자발적인 조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 슬라이드는 할당제가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노르웨이의 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2003년부터 노르웨이는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역차별 이슈는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는 처음에는 2003년이면 벌써 17년 전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그러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워낙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려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끌어올리려면 좀 강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했고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의 성장,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역차별 이슈는 없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여성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었다. 이런 이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할당제에 대한 그런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현재 여성의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된다. 내가 이제 최은열 의원님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최은열 의원님이 여성이사 의무화제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 임원 할당에 대한 여성 임원 참여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넣었고요. 반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준다. 여성 인력 풀이 적다. 시간이 가면 여성이 다수가 되니 정책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인력풀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성들이 지금 진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아까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한 그런 고정적인 관념,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친다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또 시세이도 우리보다 먼저 이 사례를 경험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시세이도 그룹의 우호단위 회장을 초청해서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세계 여성 이사협회에서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코카콜라 사장으로 있다가 시세이도 회장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시세이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회사인데요. 가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여성 직원들은 많은데 이 고위직의 여성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이 적냐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의문점을 갖고 다음번에 이제 승진을 할 때 이제 지켜봤습니다. 승진 명부가 딱 올라오니까 전부 남성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이도 그 우호단위 회장이 이제 물었습니다. 인사 담당. 그 여성은 없나요? 여성 후보자는 없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짚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부장이 되는 것, 임원이 되는 것, 사장이 되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기가 가서 그 고정관념을 깼더니 그 다음부터 여성 임원이 확 늘었다.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EO의 그런 식견,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롯데그룹의 사례입니다. 롯데그룹도 CEO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성 임원을 인재를 다양하게 쓰는 그런 공정하게 쓰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나타난 그 효과입니다. 2011년에는 롯데그룹에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3년 3명. 그러니까 CEO가 여성 임원을 늘커야 된다. 인재를 다양하고 공정하게 써야 된다. 이러한 철학을 개진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풀을 가지고 오면서 2018년은 29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증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CEO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장에 관한 이슈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우리들이 다 직장에 가고 또 근무를 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올라가면서 겪는 도전들입니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주변에서 여성 리더들을 봐도 저도 제가 새로운 포지션에 가면 다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그 자리를 맡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퀘스천을 많이 답니다. 그리고 또 고정관념과 편견, 아까도 인사 담당들이 얘기했죠. 여성들이 직장에 대해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인정투쟁,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뚫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들 힘들고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의 이중고를 이제 극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에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그런 소외감, 또 여성 리더들의 훈련의 기회 부족, 네. 그리고 여성 리더들의 롤 모델의 부족, 그리고 소수자인 여성 리더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관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다양성에 대한 그런 공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여성 리더도 마찬가지란. 그래서 저나 제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성장할수록 위로 갈수록 이러한 도전들을 겪는다는 건데 그럼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쉐리 샌드버그는 이렇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라. 진정한 조력자를 만들어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어라.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에 도전해라. 자기가 밑에서 시작을 해서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기까지 많은 도전과 역경을 자기가 맞닥뜨렸을 때 이제 이렇게 5가지의 주요한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극복했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삐죽삐죽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마인드셋.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마인드셋, 나의 정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 바깥으로 나오는 나의 그런 그 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공통점. 나의 역할을 미리 제한하지 말자. 사회가 요구한 역할에 나를 맞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회가 요구한 역할, 여태까지 전통적인 여성에 대해서 바라는 역할. 여성들이 아까도 59%가 얘기했죠. 여성이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종사해야 되는 것에 동조하는 여성 경영자가 59%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내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척을 해서 실제로 내가 시작을 했어요. 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7가지, 8가지, 12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은 현재의 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무조건 버텨야 돼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버텨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버텨야 되냐? 나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나의 어려움들을 나의 멘토들을 찾아서 멘토들에게 상의를 하고 멘토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헬퍼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나 혼자서 이 어려움을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정관념과 편견, 인정투쟁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나열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편견을 뚫어내야 되고, 여성은 일 시키기 어렵다, 야근시키기 어렵다, 힘든 일 안 한다, 그런 편견들을 뚫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성하고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근데 일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이 똑같다. 직원으로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젠더로서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또 평가를 2번 받습니다. 하나는 나의 개인 이북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고, 전체 여성들, 다른 여성 리더가 잘못했을 때 아유 여성들은 다 그래. 아유 뭐 여성 이런 그 집단의 여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중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절하된 평가를 더 받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뚫기 위한 그런 그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헬퍼 전략이 없으면 이제 뚫고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여성들은 보면은 그 조직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보직에 앉히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중요합니다. 성과는 무조건 일단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나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해 줘.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나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 못해.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남보다 더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한 성과를 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멘토 등 헬퍼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찾아야 합니다. 헬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헬퍼가 누구냐? 헬퍼를 만드는 법.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20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헬퍼를 만드는 법은 결국은 내가 성과를 내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유리천장을 뚫기 위한 전략으로 제가 5가지를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를 내야 된다. 업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멘토를 찾아서 내가 부족한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소외나 이런 부분들을 메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색깔을 찾아야 되고, 남과 다른 접근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죠? 부하, 직원, 동료. 나를 둘러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수자인 여성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리천장을 뚫기 위한
그런 전략도 세우고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여성 리더로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한국 사례, 외국 사례, 그다음에 유리천장을 뚫기 위한 전략들 말씀드렸는데요.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